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장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오늘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장님의 그 남자다운 목소리가 강력하게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작은 이모 이야기예요. 네네네. 네, 작은 이모님 이야기면 무속과 관련돼서 이제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장이죠. 정확한 때는 저희 작은 이모가 저희 친누나 돌이 좀 지난 지가 얼마 안 된 시기였다고 해요. 예. 그때 저희 큰 이모는 대구에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외삼촌께서는 울산에서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저희 엄마랑 손을 잡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작은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근데 제주도로 또 내려가는 이유는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외가 쪽 집안 대대로 신줄이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이모는 안 받고 저희 외삼촌은 아예 영향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하고 작은 이모가 좀 크게 그 신줄을 많이 타고나셨는데, 제주도에 간 이유는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무당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중 하나는 강신무라고 해서 외부에 있던 신이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세순무라고 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줄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대부분은 그런 강신무 아니면 세순무로 나뉩니다, 무당이. 근데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세순무도 되고 강신무도 되는 겁니다, 저희 작은 이모는. 그렇다고 다른 무당분들처럼 복비 받고 전 봐주고 굿비 받고 굿하는 이런 무당은 아니지만 그냥 무속인이죠. 근데 강신무로 내려온 신은 아시다시피 장군님 할아버지고, 그리고 세순무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은 4분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1분하고 할머니 3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간 이유는 그 세순무로 내려온 4분의 신을 치성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주도 살이를 하기 위해 내려간 거였고, 그렇게 해서 시기가 저희 친누나가 돌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죠.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메인 마운틴이 있잖아요. 한라산. 메인 마운틴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워낙 그 산은 또 기운이 좋다 보니 강신무로 내려온 저희 그 장군 메인 신이시죠. 그 주신을 또 치성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고 세월도 좀 지나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터를 잡은 곳은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텃세 아닌 텃세도 조금 있었지만 별탈 없이 여자 3명이잖아요. 저희 누나까지. 여자 3명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살이를 하고 간다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니까 그 마을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트고 점점 얼굴도 익혀가면서 마을에서 다 같이 좀 잘 지냈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도 가까운 이웃은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랑 어머니는 또 해녀 이런 거는 또 못 하시니까 이제 해녀분들이 물질하러 나가면 거기에 가서 찬도 조금 만들어주고 물질하는 거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답니다. 한날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희 누나를 케어하느라고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고, 작은 이모는 조금 속도 답답하고 그날따라 왠지 바닷가도 좀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해서 산책을 이렇게 나갔는데 밖이 굉장히 시끄럽더랍니다. 엄청. 그래서 뭔 잔치 하나 생각해서 그 시끄러운 쪽으로 걸어가 보니 엄청난 구판이 크게 열려 있더랍니다. 근데 그 전에 구판이 열리니 이런 소식도 못 들었고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구판이 열려 있더랍니다, 마을에. 그리고 그 구판 열린 곳을 가니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이웃 사촌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천도제를 하나 뭘 하나.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 작은 이모께서는 아시다시피 신엄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승도 따로 딱히 없고 굿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 그러니까 틀만 안 뿐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해서 아무렇지 않게 갔죠. 그렇게 거기서 막 구판을 열고 이런 거 구경하고 구판 끝나고 나오는 음식도 먹고 하다가 그 구판에서 구술한 분이 그 집의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 상태가 굿이 끝났는데도 딱히 그렇게 시작과 끝이 뭐 다른 걸 못 느끼셨답니다. 이모께서 일단. 그래서 이게 무슨 구술했길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에 계속 쳐다봤답니다. 그냥 그 아저씨를. 근데 예를 들어서 빙의가 됐으면 그 당시에 작은 이모께서도 빙의된 자를 수없이 봤을 텐데 빙의자의 모습도 아니야. 네. 그리고 뭐 누가 주위에 뭐 끼라든지 이런 게 그 아저씨를 괴롭힌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상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짝 무슨 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좀 우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 할 뿐이었고 뭐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이모는 아저씨를 계속 쳐다보다가 느끼셨답니다. 그 후에 이 구판을 연 무당이 그냥 굿비만 받아 처먹고 사기를 쳤구나. 그냥 사기굿이구나. 그걸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막 그 구판을 정리하고 있는 바라지랑 악사분들 그 사이에 있는 한 그 무당을 딱 쳐다보니 그 무당도 마침 저희 작은 이모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눈이 마주쳤답니다. 무당과 무당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구판을 한 무당도 저희 이모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저희 이모도 피하지도 않고 한참을 둘이서 눈싸움을 하듯이 쳐다봤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보니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 무당이 별거 아닌데 뭐 흔히 말하는 X도 아닌 게 뭣도 아닌 게 뭐 이래 깝치듯이 쳐다보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이모가 황당해가지고 그냥 피식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그 끝판한 무당은 눈을 쓱 깔면서 피하더랍니다. 저희 작은 이모 눈빛을. 그렇게 해서 이거 사기 쳐놓고 어이가 없네 이거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또 그 이웃한테 굳이 또 왈가왈부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구판을 했을 거니까 딱히 뭐 이거 사기니 뭐니 그리고 이모가 거기 내려간 이유는 단지 이모가 모시는 신분들의 치성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지 거기서 무업이나 뭐 무속적인 일을 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무속인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왠지 또 귀찮은 일도 생길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갈 생각이었고 거기 계속 머물 게 아니니까 그래서 딱히 티도 안 내고 그냥 그 자리가 끝났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일상적인 생활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구판도 슬슬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 한참을 잊혀져 가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를 저희 작은 이모께서 등에 포대기로 해가지고 업으시고 바닷가를 조금 걸으면서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갯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바다의 파도도 좀 매섭게 치고 있던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그 갯바위 위에 그날 굽술했던 아저씨분이 그 갯바위 끝자락에 서 있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아저씨 이래 바람 불고 한데 저게 왜 있노?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몸을 살랑살랑 옆으로 조금씩 흔들더랍니다. 약간 술 취한 사람 맹키로. 그래가지고 위험해 보이는데 생각이 돼서 이모가 아저씨 위험한데 그 잊지 말고 좀 나오이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니는 또 귀찮은 일 쉽게 말을 하자면 엮이기 싫어가지고 됐다 그냥 가자 말했으면 됐지 그냥 가자 이래서 가려고 두 분이서 등을 돌고 가다가 저희 엄마하고 작은 이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시선을 돌리더니 야야 큰일 났다 저희 작은 이모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어머니가 야 아저씨 떨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서 있던 곳을 다시 쳐다보니 서 있던 아저씨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고 진짜 빠졌나 바다에 빠졌다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빠졌다 어쩌노 막 이러면서 된 거죠.
그래서 이모가 저희 누나를 업고 있다 보니까 상황 판단은 이모가 더 빠르고 좀 더 냉정하고 이랬지만 누나를 업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희 어머니 보고 일단 마을에 가서 빨리 마을 사람들하고 빨리 소방서에 전화해라. 빨리 가라 언니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빨리 마을 사람들 불러라 이러면서 보내고 이모는 평정심을 찾고 그 아저씨가 서있던 갯바위를 걸어갔답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일단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어디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맹정신이라면 분명히 살려달라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물 위로 호우적거리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수어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그래서 갯바위 쪽으로 그 아저씨가 서있던 위치까지 조심조심해서 저희 누나를 이모가 업고 있던 상황이니까 위험하지 않게 최대한 안전하게 바다 쪽을 바라봤다. 네. 근데 온데간데 없더래요. 뭐 진짜 빠진 거 맞나 이러면서 파도가 너무 심한데 큰일이네 생각하면서 계속 바다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쫙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먼 곳에서 이렇게 면봉같이 하나가 뭐가 나와 있더랍니다. 볼록. 그게 이렇게 그 멀리에서 이렇게 천천히 오더랍니다. 가까이. 천천히 와서 시야에 들어오고 정확한 형체가 보일 때쯤에 보니까 아저씨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데요? 이러면서 파도가 이래 심한데 무슨 수영을 그래 합니까? 누가 물사람 아니랄까봐 뭐 합니까?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많이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오더랍니다. 갯바위 쪽으로. 그리고 갯바위 앞쪽까지 왔는데 그때서야 이모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왜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니 사람이 헤엄쳐서 오는 거면 뒤에 발을 첨벙거리거나 몸도 보여야 정상 아니냐. 맞지? 수영을 하려면 일단 일자로 엎드리든 눕든 일단 몸은 보이지? 근데 야 이모가 말했잖아. 면봉 대가리 같은 것만 나와 있었다니까. 얼굴만 있었다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맞네 이상하네 이랬죠.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 그게 가까이 왔어. 머리만 떠서 온 거지 물에서. 근데 이모가 말하지 않았냐. 파도가 치고 있었다고. 매섭게 치고 있었다고. 근데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꼿꼿하게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귀신이가 이라니까. 모르지. 근데 가까이 왔대요. 이렇게. 그게 갯바위 앞쪽까지 왔대요. 앞쪽까지 와서 고개를 들고 저희 작은 힘으로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아저씨가. 그 순간 알겠더래요. 이 새끼가 아저씨 아니구나. 귀신 새끼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일단 저희 작은 이모는 저희 누나를 업고 있으니까 최대한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그냥 바로 고개를 돌리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신경 끄고. 더 이상 뭐 허튼 짓 안 하고. 왜냐면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무슨 악영향이 끼칠까봐. 그래서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이랑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럼 마을 사람들이랑 와야 될 텐데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더랍니다. 마을 쪽에서. 무슨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언니야 뭐한대? 왜 사람들 안 데리고 왔나? 이러면서 물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말을 못 하더랍니다. 말을 못 하고 허공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 언니야 뭐 하는데? 이러면서 언니 이런 거 한두 번 보나?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갔는데 아저씨가 집에 계셨다 이러더랍니다. 저희 작은 이모는 알잖아요 어차피 상황을. 그래서 뭐 알고 있다.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내 이야기 해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자 하고 저희 작은 이모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 마침 집에 딱 도착하니까 저희 누나는 잠들어 있고 해서 살포시 방에 눕혀놓고 저희 엄마하고 부엌에 와가지고 찬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고 앉았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찌 된 거냐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니 이제 말을 해줬답니다. 뭐 이래 돼서 이랬는데 딱 봐도 그 아저씨 아닌 것 같다. 아니고 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 아저씨 형상으로 해가지고 내를 괴롭히려고 한 건지 뭘 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언니 니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전문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노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또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별일 있으면 우리 할배가 뭐 도와주겠지 이러면서 넘어갔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모가 그 모시고 있던 장군 할아버지를 또 믿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두 분께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날 뒤로 며칠 동안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그렇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보내고 저희 작은 이모는 그 갯바위를 한 번씩 가면서 도대체 뭐하는 귀신인가 영감가 싶어서 또 찾아보려고 갔는데 그 뒤로 또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내 앞에 대차게 와가지고 실실 쳐오고 가는 귀신은 또 처음 보네 이러면서 이모는 그때 그런 애는 또 처음 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네가 훤한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마을이 너무 시끄럽더랍니다. 막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싸우는 것 같은 소리 들리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일단 누나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해서 엄마가 저희 작은 이모로 등 떠밀어가지고 이모가 나가본 거죠.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구판했던 집에서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해서 가서 보니 아저씨가 불 지를 거라고 계속 휘발유를 막 뿌리려고 하고 있더랍니다. 그거를 그 집 할머니하고 아저씨 와이프분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말리고 있었고 아줌마 할머니가 막 말리고 있고 그 아들내미도 같이 막 말리고 있고 그 아저씨는 계속 기름통을 들고 불 지르려고 막 하고 있더랍니다. 예. 근데 이모가 그거를 계속 많이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뭐 딱히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장정 한 명에 할머니, 아줌마 3명이서 붙어가지고 뜯어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뭐 저희 작은 이모가 힘이 세서 그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라면 가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그냥 몸도 안 움직이고 딱히 별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불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지배적으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서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줌마하고 할매하고 야 와서 좀 도와줘라 이러면서 막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일단 제주도 말로 해서 그냥 막 하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모는 그냥 많이 쳐다봤답니다. 계속 아저씨를. 근데 어느 정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움직이던 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저희 작은 이모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근데 그 웃는 표정이 그때 물에서 봤던 놈이랑 똑같은 표정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모는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등 돌려서 그냥 바로 집에 갔답니다. 너무 기분 더럽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그 화를 저희 친누나의 애교와 베이비 페이스를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화를 깔아앉히고 저희 어머니랑 뭐 밥 먹고 이야기 좀 하고 TV 좀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집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문에 누가 막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씨 밤에 뭔 짓이고 또 동네에 뭐 갔네 이러면서 꿈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동네를 쳐와가지고 하필 골라도 이딴 데를 골라가지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짜증이 나서 너무. 그래서 대문을 나가면서 누군데요 이러면서 대문을 탁 열었는데 온몸이 폭삭 젖어 있는 아저씨하고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아저씨하고 똑같은 아저씨인데 한 명은 폭삭 젖어 있고 한 명은 활활 타고 있는 이 아저씨 2명이 서 있더랍니다. 서가지고 젖어 있는 아저씨는 저희 작은 이모를 보고 너무 춥다 내 좀 따뜻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아저씨는 너무 뜨겁다 내 좀 차갑게 해달라면서 내 좀 시원하게 해달라면서 그 이모는 보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 이모는 둘이 껴안아라면서 둘이 껴안으면 되겠네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니 둘이 물과 불인데 둘이 껴안아서 한 명은 꺼트리든 한 명은 식후든지 알아서 해라고 똑같이 생긴 거 둘이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하냐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냥 피식 웃더니 가더랍니다. 둘이. 그 이모가 화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어처구니가 없더랍니다. 뭐 하는 것들이길래 내한테 이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나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날 그 꿈을 꾸고 그 아저씨 2분이 등을 돌려서 나가고 저 멀리 사라지고 잠에서 탁 깼는데 또 동네가 시끄럽더랍니다. 네. 또 뭔 일이고 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노 이러면서 옆에서 저희 엄마하고 누나는 잠들어 있고 아직 저 이모는 짜증나네 진짜 이러면서 나갔는데 이제 연기가 가득한 거죠 동네가. 그래갖고 뭔 일이고 이러면서 주위 둘러보니 구판했던 그 아저씨 집에 불이 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희 작은 이모 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떠오르면서 섣불리 거기를 가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리고 무슨 공황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이 갑자기 메스껍고 어지럽고 막 이렇더랍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그냥 뛰었답니다. 그 불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또 불난 집은 시끄럽고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소방차가 온 것 같고 해서 굳이 가갖고 이모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이모는 안 좋은 속과 이런 몸을 이끌고 무작정 바다 쪽으로 갔답니다. 탁 트인 공기를 마시려고.
근데 이모가 이 바닷가 쪽으로 간 곳이 그 아저씨가 그 빠졌을 때 서 있었던 그 아저씨 똑같이 생긴 연가가 서 있던 그 갯바위로 이모가 갔더랍니다. 이모도 모르게. 그래갖고 거기 서가지고 아씨 하필 와서 또 이딴 데 왔네 이러면서 또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심호흡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더랍니다. 마을에.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모도 조금 괜찮아졌고 해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몸도 마음도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불난 집으로 가본 거죠. 갔는데 이미 초상집이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이렇게 타신 거죠. 불에. 그래가지고 운명을 좀 달리하셨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초상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또 지금처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또 그런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집에서. 근데 집은 이미 불탔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서 이렇게 장을 치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장 치르는 장례식 집을 가가지고 저희 엄마는 누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냥 작은 이모만 가신 거죠. 갔는데 그때 구판했던 그 사기꾼 무당이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탁 앉아갖고 고기하며 밥하며 이렇게 처먹고 있더랍니다. 그 무당이. 근데 이모가 그 무당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화가 너무 끓어오르더랍니다. 진짜. 가자마자 그 무당이 할머니이셨거든요. 이모 말씀으로는. 근데 가자마자 이모도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뺨을 쳐 올렸답니다. 일단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뺨 맞은 무당은 당연히 저희 이모 보고 이 미친이라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감히 내를 이러면서 막 제주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니까 이모는 더 열이 받아가지고 아씨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면서 막 표준어를 쓰든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또 뺨을 2차례나 더 때렸답니다. 예. 더 때리고 나서 이모도 자기도 이제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굽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이 천하나 이러면서 어디 사기칠 게 없어가지고 구판을 사기치고 아무 이상도 없는 아저씨 그렇게 굿해가지고 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면서 이모가 막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호통을 치니까 당연히 그 장주인 그 아저씨 아들하고 아주머니 할머니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모든 포커스가 그 무당한테 쏠리겠죠. 그렇게 쏠려서 이제 다구리 아닌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모가 직접 안 나서도.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면서 조금씩 등 떠밀려서 이모는 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 멀찍이 서가지고 그 다구리 까이는 무당 할매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불덩이하고 물이 이렇게 떠 있더랍니다. 이렇게 도깨비 불처럼 불 하나 하고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가 둥둥 떠 있더랍니다. 그 할매 옆에. 그래갖고 와 저거는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일단 뭐 이모는 그때까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 뭐 영가도 아닌 귀신도 아닌 저 두 개가 분명히 뭔 수를 써도 썬 건데 이 할망구 이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고 막 생각이 된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일단은 뭐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할머니는 바라지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그 할머니 무당이 대처한 모습이 딱 봐도 왠지 자기 탓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하고 상주인 아저씨 아들하고 그다음에 그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다 저희 작은 이모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진짜 몰라서 미안하다면서 막 고맙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와중이었고 복덩이가 왔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우리가 진짜 죄송하다 미안하다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하더랍니다. 근데 이모는 뭐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 맞잖아요. 그냥 아저씨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사촌인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온 건데 뭐 뜻하지 않게 이래 상황이 됐으니 뭐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아저씨한테 인사드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황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제주도살이가 끝났어요. 그 제주도살이를 한 게 한 이모 기억으로 1년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다시 큰 이모가 있는 대구로 왔답니다. 그렇게 대구로 와서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렀죠. 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제주도에 또 한 번 시성드리고 하기 위해 간 거죠. 제주도로. 10년 만에.
그냥 갔다가 그 머물렀던 그 마을로 오랜만에 가본 거죠. 이모도 궁금하니까 그때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웃 주민들이 아직도 계시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있던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랍니다. 그나마 조금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계셨더랍니다. 그때가 날이 조금 더워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모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 어르신께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잠깐 터를 잡았었는데 그때 계셨던 이웃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다. 몇 집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계시던 이웃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작은 이모 보고 처음에 제주도 말씀으로 막 하는데 저희 이모가 못 알아들으니 이제 그 집에 있던 그 어르신 며느리 분 같은 분을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통역 아닌 통역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살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다고. 왜 그러냐 이러니 온 마을이 다 불타서 그때 새벽에 불이 타서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싹 다 정리를 하고 여기 다시 마을을 세운 거다. 그럼 한 분도 안 계시냐? 그러니까 안 계신대요. 그래서 이모는 너무 비통하고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혹시나 남아있거나 할까봐 네. 이렇게 좀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천도해드릴 분 있으면 천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더래요. 한 분도 남아있는 분이 안 계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하네. 한 분 정도는 있을 법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안 볼 수가 있지. 분명히 그런 화재로 인해 돌아가셨으면 한이 조금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침 제주도에 저희 작은 이모가 알고 계신 지인 무당분이 한 분 계셨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둘러보고 그 지인분을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야기를 나와서 그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지인 무당분한테 이야기를 하니 이런 할망구가 있었고 그 할망구 때문에 그때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내가 이번에 10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그 마을을 들려서 이렇게 그 마을에 대한 사연을 좀 들었는데 뭐 이래 돼서 이래 됐단다. 참 희한하다. 도대체 그 할망구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나도 또 뺨 한 차리 때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 무당분께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혹시 그 네가 말한 그 무당이라는 할매가 그때 당시에도 할머니긴 할머니인데 흰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카락 새까맣고 허리도 빳빳하게 서 있고 키도 조금 있고 등치가 조금 있는 할머니 아니었나 이런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이모가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분명히 모습은 할머니인데 머리가 시꺼먼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맞다, 머리가 새까맣더라. 할머니인데 주름 짜글짜글한데 머리는 희한하게 새까맣더라. 염색을 했나? 그때 염색이란 게 있었나? 이러면서 희한하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어떻게 하냐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인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 할매 참 별나다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럼 뭐 하는 양반인데 이러면서 물어보니 뭐 돌비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태에서 신을 모시는 분들보다 이 섬이나 이 물가에서 모시는 분들이 엄청 억세고 이런 거 아시죠? 알죠. 네. 네, 좀 더 뭔가 빡빡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할매가 정말 뭐 만신이고 영검한 그런 분은 아닌데 정말 특이한 게 수살기하고 화마기를 모시는 미친 할망구였답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화마기하고 그 다음에 수살기를 살날리는 그런 미친 할망구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아저씨 구판을 열었는데 자기는 엄청난 돈을 받고 구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판 열었는데 먹 같은 게 일단은 자기도 무당이랍시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저희 작은 이모로 쳐다봤는데 저희 작은 이모의 만약에 장군님이 보이셨다면 그 할매한테 장군님이 보이셨으면 아마 네. 허튼 짓을 안 했을 텐데
그 세순무로 내려오신 분들은 워낙 장군님이 세시니까 길을 못 펴시고 이렇게 그냥 계셨던 신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순무로 내려오신 집안 신줄의 신들을 조금 치성드리고 기도드려서 조금 이렇게 어깨 좀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드리려고 온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이모께서 그냥 간병인처럼 이렇게 모시던 신들이었다 보니 너무 약해 보였던 거죠, 그 할매한테. 네. 근데 그 할매는 진짜 제대로 된 신을 모신 게 아니라 수살기하고 화마, 이 불귀신이죠. 쉽게 말하면 물귀신, 불귀신 두 개를 모시고 있던 아주 미치광이 무당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이 눈가리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비슷한 영환이 띈 거지. 그래 놓으니까 저희 작은 이모가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둘이서 눈싸움 할 때 그 기백이 안 꺾이니까 그냥 지가 기백이 꺾여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래 돼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그 할망구 눈가리에는 저희 작은 이모가 그렇게 센 뭐가 안 느껴지고 무당으로도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자기가 데리고 있던 화마 불귀신하고 수살기 물귀신을 보내서 그렇게 괴롭힌 거고, 이모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나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때 다구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구리에 대한 복수심에 그 마을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그 할매가 되게 그쪽의 지역에서는 좀 소문이 많이 났답니다. 미치광이로. 괜히 엮이면 진짜 제대로 된 무당도 솔직히 수살기, 화마기가 둘이서 덤벼들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모 말씀은 그래요. 그냥 힘들 수도 있고 대처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 말 그대로 더러운 할망구다. 그러니 건드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딱히 그 할매한테 막 할 수 있는 다른 무속인이 존재도 하지 않는 제주도였다 보니 딱히 손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갈 때는 화려하게 바닷가 바위 절벽에서 불에 탄 채로 바다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 할매가. 그렇게 해서 일단 세상은 떴답니다, 그렇게. 요렇게 좀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요 이야기가 저희 작은이모한테 엊그제 들었거든요. 엊그제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랑 밥 먹고 어머니랑 같이 밥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TV에 그 마침 조이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귀신 보는 그 드라마죠? 네, 맞아요. 그게 딱 나오는데 마침 저희가 봤는데 그 학교에 있는 화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보시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런 거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화마 맞지, 저런 놈들이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제 이야기가 아닌 작은 이모 이야기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어차피 뭐 강장님의 이야기는 믿고 듣지만 이모님의 이야기도 재밌고 강장님이 겪은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너무나 무섭고 재밌기 때문에 그냥 강장이라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참여하실 때도 강장님만의 그 색깔이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꼭 그런 경험담으로 또 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북팬더님이 시대일문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삼촌이 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팬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북팬더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삼촌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한참 과거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삼촌이긴 한데 아버지 뻘이라고 보면 돼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젊었을 때 겪은 그런 얘기인데 네. 이게 또 삼촌이 그냥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해줘요. 예.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술이 한창 됐을 때 그럴 때 겨우 이제 몇 번 해주고 그랬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묻지 않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렛츠가 하면요. 강북에 사는 팬더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예. 네. 렛츠가! 강북에 사는 팬더입니다. 이 이야기는 90% 정도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나머지는 들은 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저보다 한 세대는 더 옛날 사람이니까 정말 진한 사투리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삼촌을 아재라고 했어요. 아재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재 그러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앞에 지칭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지역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인 아재는 신광이라는 저희 선산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어서 신광아재 그랬는데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태토남이에요. 완전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막 행동도 좀 거친데 노약자는 또 잘 챙겨줘요. 그래서 어릴 때 아재집에 많이 놀러를 갔거든요. 왜냐면 가면은 막 산기슭에 곤충도 많고 동물도 많고 막 계곡에서 물고기 잡고 또 잔소리를 안 했어요. 밤새 뭐 만화책을 보던 밤에 나가서 곤충을 잡던 상관을 안 했는데 낯 들고 막 설치고 그럼 다치는 거 아니면은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완전 꿈의 장소인데도 무서운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이게 아재가 가끔 사냥을 가요. 뭐 엽총 들고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무 놓고 뭐 그런 건데 산비둘기, 꿩 이런 거는 그래 잡을 수 있지 하잖아요. 근데 가끔 청설모 같은 걸 잡으세요. 근데 청설모가 이게 뭐 디테일한 건 빼고 기억에 딱 남는 게 나뭇가지에 올무를 놓는데 거기를 청설모가 지나가다가 딱 걸리면은 얘가 목이나 겨드랑이에 올무가 껴서 나무 밑으로 대롱대롱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렇게 쓱 날려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몸은 안 흔들려요. 근데 그 꼬리 잔털 같은 게 살살살살 흔들리는 그게 머리에 딱 남아있고 그리고 잡았으면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도축하는 과정 그런 게 어릴 때 무섭더라고요. 이게 몇 번이나 꿈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완전 좀 뭔가 터프한 그런 아재인데도 불구하고 술 마실 때만 얘기를 해주던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재한테 완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공무원이래요. 그 친구가 신광이 포항에서 되게 북쪽에 있는데 그쪽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청송, 주황산이 있는 청송 쪽에 근무를 했대요. 둘이 뭐 어릴 때 친구는 아니고 군대에서 만나서 같은 경상도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전역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산도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재는 선산에 있는 땅을 좀 일찍 물려받아가지고 밑에 노는 소작 주고 위에 밭은 자기가 하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막 하고 친구는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어디 산골 깊숙한 데를 가자는 거예요. 아니 3월인데 산에 눈도 안 녹았는데 뭐 산에 가냐. 괜히 갔다가 막 멧돼지 만나면 난리 난다. 못 간다. 그랬는데도 막 엄청 맛있는 거 사줄게. 운전도 내가 하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옛날에 뭔가 그런 정부 지침이 있었나 봐요. 청송처럼 산이 막 깊고 화전민 같이 막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어느 골짜기 너머에 뭐 사람이 살았다더라. 그러면 직접 가서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살고 있으면 뭐 주민등록 같은 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거를 했었대요.
아무래도 뭐 인구조사차 뭐 정부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아직 친구가 짬이 안 되니까 제일 먼 데를 제일 깊숙한 막 산골짜기를 걸렸대요. 거리가 청송에서 새벽에 출발해도 하루 만에 못 오고 무조건 자고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여서 혼자 가긴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아재를 꼬신 거예요. 근데 아재는 뭐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튕긴 거였고 또 궁금했대요. 야, 오시면은 얼마나 오실까?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출발 전날에 청송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또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셨대요. 아무튼 그렇게 엄청 일찍 힘겹게 출발을 해서 그 길이 깔려있는 마지막 마을에 도착을 한 게 점심때쯤 도착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 공무원의 힘이 좀 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막 공무원 친구 힘 보여줄게 하면서 오호. 이장집으로 딱 갔는데 가서 밥도 먹여주고 막 할게 했는데 한참을 이장님한테 시달리다가 겨우 밥이랑 국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딱 이렇게 받고 그 마을 얘기를 물어봤대요. 저기 마을 뒤에 골짜기 넘어서 좀 올라가면 사람 살았다는데 아직도 사람 삽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옛날부터 나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었다. 해봤자 뭐 약초 캐러 몇 명 갔지 왔다 갔다 했지. 깊숙이는 안 들어간다. 뭐 지금 뭐 가봤자 사람도 없는데 가지 말고 여기서 뭐 놀다 가라. 그러는 걸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출발을 하는데 마을 뒤쪽에 있는 길이 옛날 인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스팔트는 물론이고 콘크리트도 안 깔려있는 그런 길인데 이게 골짜기 오른쪽에는 볕이 잘 들어서 밭이 쫙 늘어섰는데 왼쪽에는 아직 한겨울처럼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었대요. 오. 그리고 길은 볕이 있는 오른쪽 편에 있어서 진창길이라서 조심조심 운전을 해가지고 고개 위로 탁 올라가니까 완전 첩첩산중인 거예요. 길도 상태도 안 좋고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길이어서 그래서 둘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한숨만 푹 쉬고 짐을 챙겼대요. 배낭 메고 출발을 하는데 사실 출발할 때는 기분이 좋았대요. 이게 왜냐면 3월 중이니까 날씨는 좀 쌀쌀한데 한 2, 3시 정도니까 햇볕은 따뜻하잖아요.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좋은데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야, 이 고개 넘으면 보이겠지. 없어요. 또 저 고개 넘으면 있겠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가 높은 고개 하나 딱 올라가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저기 밑에 마을이 보이더래요. 집이 한 5채 정도 있었대요. 근데 위에서도 보이는 게 희한한 게 낮은 담벼락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대문은 또 멀쩡히 닫혀 있고요. 누가 걸어 잠근 것처럼 아다리가 딱 맞춰서 대문은 닫혀 있는데 그 안쪽에 단칸방 방문은 처음부터 방문을 안 단 것처럼 없고 그러니까 방 안이 보이죠. 훤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짐이. 그냥 이사를 가더라도 하다못해 밑에 달력을 놓고 가든 뭐 이부자리를 놓고 가든 뭐 물건을 흘리고 가잖아요. 버리든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새 집처럼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런 게 방문 안쪽으로랑 그 위에는 슬라이트 지붕이었는데 그 지붕 삭은 거 사이로 이렇게 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재는 이때 야 누가 봐도 사람 없는데 가자 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실제 내려가서 그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사람 살았는 흔적이 있는지 뭐 숨은 건지 진짜 없는 건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가야 된대요. 한참을 걸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른 게 딱 내려가서 보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담 넘어서 보이는 집안이 아무것도 없고 살림잡기 하나도 없고 햇볕 아래에 있는데 밝은 냉동창고에 있는 것처럼 햇빛에도 뭔가 서늘한 느낌이 확 들더래요. 분명히 언덕 위에서는 뭔가 포근한 그런 양지에 있는 집 같았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서 야, 좀 오싹한데? 그러면서 친구가 사진 찍고 작업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옆을 쓱 보니까 골짜기에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빗탈에 왼쪽을 보니까 저기 언덕 살짝 위에 뭔가 사당처럼 기와집 한 칸이 딱 있더래요. 그리고 웃긴 게 기와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골짜기 제일 밑에 자그만한 또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당수나무같이 큰 나무가 하나가 딱 있더래요. 이게 보통은 당수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잖아요. 마을 입구나 뭐 그런 데 있는데 큰 길가에 있는데 아재는 딱 얘기를 했던 게 아니 버드나무면은 그래 또랑이 있는 거 이해간다. 버드나무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신기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다른 일반적인 마을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친구도 와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사당 같은 기와집을 본 거예요.
저것까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서 쉬자.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자. 그래서 그래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자 하고 살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아니 아까 반대쪽 집들은 담벼락에 있는 대문은 닫혀 있고 방문이 없었잖아요. 여긴 반대인 거예요. 여기는 대문이 누가 떼간 것처럼 없어요. 아니 훤히 보이고 오히려 단칸방 방문 창호지 있는 그 방문이 빵꾸 하나 안 뚫리고 멀쩡히 닫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친구가 한 바퀴 돌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가 싹 졌어요. 이게 기와집에서 쭉 그늘이 이어졌잖아요. 깨울까지. 이게 그늘이 스물스물 차올라가지고 양지에 있던 그 집들이 한 칸 한 칸 그늘로 잠기는 것처럼 스물스물 그늘이 끝까지 산머리까지 탁 찼대요. 그러면서 그쪽 집들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러면서 친구랑 뭔가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대문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일단 들어갔대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해가 넘어가도 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방명이라 그러죠. 그걸로 보니까 뚜렷하진 않는데 어렴풋이 형체가 보이는 게 딱 문 열자마자 건너편에 벽에 해진 두루마기 같은 게 뭔가 좀 낡은 느낌의 두루마기 같은 게 걸려 있었고 다른 벽에는 병풍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밥상이 있었대요. 작은 소반에 뭐 밥그릇 같은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바닥은 사람이 오래 안 살았는지 종이 이게 장판이 거의 막 바스락거리면서 다 일어나서 그냥 흙바닥 수준이었고 네. 천장은 검해서 그런지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방문을 딱 닫으니까 뭔가 좀 안락한 느낌이 그제서야 들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흐릿한 향내랑 끓인 냄새, 비린내 이런 게 났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옛날 집이면 다 나서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쫓기듯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짐을 제대로 풀고 앉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짐 없는 벽에 둘이 그냥 기대가지고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이게 그러다가 보름달이 뜬 보름이라서 달빛이 밝으니까 그냥 밤에 내려갈까 얘기도 했는데 뭔가 피곤하고 뭔가 그냥 나가는 것보다 방 안에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하고 그냥 있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지 멀리서부터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그 왜 겨울에 산에 가시면은 나뭇가지들끼리 막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있죠. 그런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겨울 밤이니까 아직 바람이 세구나 골짜기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계속 바람 타고 빨리 기슭에서부터 쑥 탁탁탁탁 하면서 집 뒤까지 싹 지나가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친구랑 졸다 깨다를 반복한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 배낭에 버너랑 물이랑 라면이랑 뭐 술도 있고 침낭도 있었대요. 근데 이런 거 꺼내지도 않고 그냥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배낭 끌어안고 벽에 기대서 멍하니 졸다 깨다 하다가 아재가 어느 순간 눈이 싹 떠졌대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방 안으로 이제 달빛이 살짝 들어오니까 이상은 없어요. 변한 건 없고 옆에 친구는 있나 하고 보니까 잘 자고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상한 거 없는데 하는 순간 조용히 친구를 깨웠대요. 야 빨리 일어나. 일라. 바람이 멀리서부터 핑 불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 나뭇가지 부딪히는 그 탁 소리가 어느 순간 집을 삥삥 돌고 있대요. 집을 둘러싸고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 멀리서 탁탁탁 하다가 멀어졌는데 어느 순간 뺑뺑 방을 돌고 있으니까 근데 또 무서운 게 문 틈에 뭐 밖이 보이는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문을 열면 또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친구도 멘붕 와가지고 배낭을 뒤져가지고 랜턴 꺼내고 하는데 불도 안 들어요. 배터리 꺼내서 바깥 끼고 뺐다 끼웠다 하고 아재는 아재대로 배낭에서 성냥 꺼내가지고 신문지에 불 붙이려고 하는데 옛날 신문지가 불 붙이면 잘 붙거든요. 한번 붙이면 화르륵 하면서 불이 위로 확 솟구쳤다가 잔잔하게 싹 붙는데 이게 화르륵 붙었다가 누가 쏙 빨아 당긴 것처럼 반대로 싹 꺼지더래요. 붙일 때마다. 친구는 랜턴 두들기고 있고 아재는 신문지 꾸겨다가 비볐다가 하면서 막 불 붙이려고 난리 치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문 밖에 담벼락 도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담벼락 타고 넘어온 것처럼 방을 도는 것처럼 가까워졌대요. 이게 너무 가까이서 탁탁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멀미가 날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 병풍 밑에 촛대 하나 있었다 생각이 딱 나가지고 촛대로 가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니까 이때는 소리가 안 들렸대요. 촛불에 불 붙는 순간이 진짜 조만한 막 흔들리지도 않는 촛불이 하나 딱 펴졌대요. 근데 이때 소리가 안 들린 이유가 방 안 풍경이 상상이랑 너무 달랐대요.
이게 아까는 흐리게 봤으니까 뭐 형체는 보였는데 뭔지 몰랐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이는 게 아까 밥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칠돼 있는 제사상이었대요. 그리고 병풍이 이게 누런 종이에 병풍 전체가 부적인 것처럼 누런 종이에 붉은 물감으로 막 한자 같은 거랑 그림 같은 거랑 돼 있고, 그리고 더 압권이 천장에 부적이 가득 있었대요. 부적이 겹쳐지듯이 이렇게 탁탁탁 붙여놨는데 여기저기 그을린 것처럼 꼬뭇꼬뭇하게 돼 있고, 그거를 말없이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와씨 이런 데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탁탁탁 이 두드리는 소리가 방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점점 퍼져서 벽이었는데 이제는 천장이랑 바닥까지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그리고 진동까지 울리고, 이게 발밑에서 누가 이렇게 얇은 발바닥 밑에 신발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진동이 나니까 멘붕이 돼가지고 순간 촛대를 놓쳤대요. 촛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웃긴 게 아까 거의 일어나서 장판 같은 게 없어서 흙바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뿌린 것처럼 사방으로 불이 확 번졌대요. 순식간에. 병풍은 녹은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싹 사라지고, 웃긴 거는 벽에 있던 도포자락 이것만 슬로우 건 것처럼 느긋하게 천천히 타올라서 싹 사라지고, 그리고 방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밖이 보여야 되는데 보름이니까 불도 있겠다, 대문이나 뭐 담벼락이 보여야 되는데 검은 화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방문 밖이. 근데 앞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고민할 틈도 없이 방에 불이 붙었으니까 니들 있으면 타 죽는데 어쩔 수 없이 친구랑 배낭을 딱 안고 물에 다이빙 하듯이 그렇게 문으로 몸을 던졌는데 마당으로 딱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보니까 집 전체를 둘러싸서 불길이 이렇게 확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회오리처럼 바람이 감싸고 있으니까 불이 불기둥처럼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높이 불빛이 있으니까. 이게 담벼락은 언젠지 모르게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담벼락이랑 집 사이에 자그마한 그런 마당 잡초 사이로 온갖 동물들의 그 흰 뼈들이 붉은 불빛에 막 어른거렸대요. 이게 뭐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모를 커다란 막 다리뼈 같은 거에서부터 돌인 줄 알았는데 쥐인지 새 두개골 같은 것도 있고, 뱀뼈는 밧줄처럼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이런 풍경을 불길을 그 둘러싼 바람 소리에 맞춰서 뻗어 서로 부딪히면서 탁탁탁탁 소리도 나고, 이게 너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확 들었대요. 꿈인가? 그래서 친구랑 소리도 못 지르고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싶어서 배낭 끌어안고 미친 듯이 불을 등지고 계속 뛰었대요. 아니 뭐 그 한 칸인데 뭘 그렇게 태울 게 많은지 계속 미친 듯이 뛰는데도 오랫동안 불길이 이렇게 길을 좀 비쳤대요. 머리끝까지 숨이 막 차오르는데 그래도 막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막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앞이 확 뚫린 거예요. 산 능선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앞은 또 보름달이니까 달 밝은 하늘 아래서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고요한 겨울 능선 길이었대요. 뭐지 꿈인가 싶어서 무심코 올라왔던 길을 쓱 돌아보니까 맨 처음에 보이던 게 반대쪽 능선이 보이고 그 바로 밑에 집들이 보였대요. 아까 집 5채. 보름이라서 대문에 있는 문이 하나하나, 담벼락에 있는 돌 몇 개 뭐 이런 것까지 보일 정도로 엄청 밝은데 방 안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어떤 집은 천장이 삭아서 무너져가지고 방 안에 달빛이 비출 법도 한데 그냥 껌껌하게 검은 화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기와집 쪽으로 보니까 불길이랑 뭐 만약에 불이 꺼졌으면 연기라도 보여야 되는데 연기도 없고, 보이는 건 폭삭 무너진 기와집이랑 당수나무도 멀쩡한 게 아니라 숫자국만 남았대요. 그러면서 기와집 무너진 자리를 계속 보는데 불길은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그 무너진 자재 틈 사이로 아까 방문 안이 안 보인 것처럼 검은색 그냥 어둠이 꽉 차 있었대요. 아니 달이 밝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그냥 검은 화면처럼 누가 막은 것처럼 껌껌한 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에 힘주고 보고 있었대요. 그러는 순간 다시 바람 소리가 시작됩니다. 탁탁탁탁탁탁탁 하는 게 다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재가 느낀 게 순간 뭐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보이진 않는데 분명 나도 봤고 뭔가도 날 봤다 싶어서 바로 옆에서 지도 찾는다고 뒤지고 배낭 찾고 있는 친구 바로 목덜미 잡고 다시 무작정 능선을 달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친구는 그냥 미쳤나 그러는데 나중에 친구도 소리 들었는지 나중에는 아재보다 더 빨리 앞서서 뛰고 뛰다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저 멀리서 흐릿한 불빛이 돌산 밑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석탑도 없는 남자였는데 어느 순간 향냄새가 좀 나더래요.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친구랑 숨 고르고 있으니까 찌긋하신 스님 한 분이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헐떡이고 있던 그 아재랑 친구를 바라보고 있다가 스님이 물을 한 바가지를 딱 떠주더래요. 엄청 시원하잖아요. 차갑고. 그걸 딱 들이키니까 정신 딱 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합니다보다 뭔가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불평과 하소연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토해내고 싶은데 감정을 정신 차리고 겨우겨우 감사하다. 우리는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혹시 하룻밤만 자다 가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뭔가 스님이 입을 싹 가리시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무건수행 중이셨나 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안 된다 하는 신용을 하시고 암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듯이 손질을 하셨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배낭을 매지도 않고 계속 안고 왔다는 거를 다 알고 배낭도 놓고 복장이랑 손이랑 여기저기 끓긴 거 투성이에 흙투성이라서 대충 복장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는데 그때까지 친구랑 뭐 괜찮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긴 보는데 말없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암자로 딱 들어가니까 작은 불상 앞에 불경을 이렇게 앉아 읽으시는 스님이 있고 한켠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재가 엄청 답답해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때 아니 그 쪼맨한 촛불 아래서 불경 넘기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으니까 다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있었던 게. 아니 차라리 뭐 불경을 외거나 목탁 소리가 나거나 이랬으면은 그래도 절이니까 좀 안전하겠다 뭔가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숨도 가빠지고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본지 친구도 일어나가지고 스님한테 잠이 정말 안 온다. 혹시 자기가 읽을 만한 뭐 불경 같은 게 있겠냐 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그때 딱 일어나서 같이 자기도 그렇다 잠 안 온다. 혹시 자기도 같이 뭐 읽을 만한 게 있냐 여쭤보니까 한참을 말없이 보시다가 스님이 불경이 아니라 찻상을 가져오셨대요. 찻상? 오. 바람 소리도 안 났대요. 여기는 진짜 조용한 남자에서 한동안 차 따르는 쪼르륵 하는 소리만. 그래서 망설이다가 몇 번 마시려고 입가까지 갔다가 내려놓고 가다가 내려놓고 하다가 친구가 어느 순간 쏟아내듯이 얘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뭐 어느 마을 갔는데 거기서 어땠는데 아재도 중간중간에 거들었고 이게 그 순간은 뭔가 경험했던 머릿속에 있던 일들을 지금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빨리 이걸 다 뱉어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강박적으로 둘 다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스님은 이걸 뭐 스님 듣고 계신 건지 뭔지 모를 눈빛으로 이렇게 본인 찻잔만 내려보고 계셨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랑 아재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래서 어수선하게 차담이 끝났대요. 그래서 뭐 좀 토해내니까 그나마 좀 나아서 이제 좀 잠 자겠지 했는데 해 뜨고 나서야 겨우 잠들었대요. 그리고 목탁 소리랑 향냄새에 딱 깨가지고 앞에 이렇게 절하시고 하시는 스님한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잠자리 정리하고 뒷모습에 합장을 하고 하산길에 나섰대요. 암자에서 또 거기서도 엄청 산골짜기여서 굽이굽이 몇 시간을 내려와가지고 겨우 어딘지도 모를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에 몇 대 없다는 버스 겨우 타가지고 청순까지 도착을 해서 그 친구는 말도 없이 아재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화항으로 가는 버스를 그냥 바로 잡아서 도망치듯이 왔대요. 잘 가라 이런 안부 인사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그러고 나중에야 친구가 다음 날에 가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아재는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도 되게 오래 힘들었대요. 해만 딱 떨어지면은 바람만 불면 나뭇가지 타닥 소리는 어디든지 들리는 거니까 그 소리만 나면 그날 밤이 계속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도 비슷했는지 몇 달 동안 서로 연락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둘 중에 누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아직 뭔가가 따라올 것 같은 여기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아재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지인의 행사에서 또 우연히 마주쳤대요. 거의 반년 정도 만에. 그래서 술도 마셨겠다. 뜸들이다가 그날의 얘기를 처음부터 슬슬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님이 되게 감사한데 안부 인사라도 전하자. 그게 사람된 도리 아니겠냐 해가지고 친구랑 차 몇 봉지랑 뭐 주전부리 좀 사가지고 마을로 갔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온 길은 대충 낮에 내려왔으니까 아니까 올라가서 바위 있는 봉우리 밑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거 찾아가자 하고 아무리 찾는데도 몇 시간을 헤매는데도 없어. 그 바위 봉우리조차 안 보이더래요. 와. 아니 이게 분명히 바위 봉우리 밑에 불빛이 있었고 헷갈릴 수가 없는 게 거의 흙봉우리인데 거기만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암자가 있었고 스님한테 물도 얻어 마시고 거기서 인사하고 잠도 자고 차도 마셨는데 막 헤매는 가운데 해도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또 그날이 또 스물스물 생각이 나더래요. 둘 다 또 말없이 바로 달리듯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뭐 그런 외지인이 잘 없는 마을인데 둘이 막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지나가다가 본 어르신이 뒤에 약촉했냐고. 아니 우리는 여기 절 암자 찾으러 왔다. 여기 스님한테 신세를 좀 져가지고 차랑 이런 거 드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요 뒷산은 암자고 뭐 절이고 하다못해 기도터도 없다. 자기가 평생 요 동네 살았는데 한 번도 목탁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분명히 우리 둘이 같이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고 그날처럼 둘 다 또 말없이 각자 그냥 집으로 바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나서 아재랑 친구 연락이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경조사 때나 간간히 보는데 보긴 해도 그때 얘기는 안 하고 서로 의식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아재가 그날 이야기를 혼자 떠올릴 수 있을 때 그때 혼자서 다시 찾으러 갔대요. 그 암자를. 오. 10번 또 넘게 갔대요. 나중에는 그 마을에 민박 잡고 막 아침에 올라왔다 내려오고 막 그렇게 헤맸는데도 결국 못 찾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진짜 미스테리하다. 아니 산이니까 산길이 진짜 막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 쳐도 포인트가 되는 그 돌 봉우리 이거는 형태가 변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변하죠. 근데 이거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해가 또 지나가서 이제야 그 친구랑 술안주 삼아서 다시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서로 기억 맞춰보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데 싶었던 게 서로 기억이 달랐대요. 아재는 분명히 암자에 도착해서 스님이 냉수 한 바가지 주셨고 뭐 무건수행 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 안 하셨고 조용히 계셨고 친구랑 둘만 떠들고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고 내려왔는데 예. 친구는 암자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당에서 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했대요. 스님이 막 어떻게 왔냐 그랬냐 차 마실 때는 그 얘기하는 거 똑같았는데 스님도 맞장구 쳐주고 그러다가 아침에는 배웅도 해주대요. 이게 기억이 일부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암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완전 뭐 서로 딴반 보낸 것처럼 완전 다른 거예요. 미쳤네. 예. 그러고 나서 서로 딱 하고 나서 흐지부지 술자리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재는 암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죠. 실존하는 게 아니지, 이건.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알고 싶다. 뭔지 도대체 예. 그 기와집은 뭐고 그 스님은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알면 안 될 것 같다. 알면은 모를 대로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맞아요. 안 돼. 네. 여기서 끊어야 돼. 네. 근데 또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무서웠던 게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뭔가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재가 예. 뭔가 진짜 쌍남자 같고 막 그런 아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진짜 아재의 일부분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예. 뭔가 두고 온 사람처럼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서도 남아있고요. 오, 뭔가 그래서 담보 이제- 잡혀 있는 듯한? 예, 그니까요. 알면 안 된다는 게 그냥 제 느낌이지만 그거를 안 순간 아예 거기로 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아재는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고 예. 지금은 예, 선산에 같이 계시는데 예. 그래도 뭐 조상님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시겠죠. 야, 근데 저도 아직은 지금은 안 하지만 한때 계속 야간 산행도 하고 백패킹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 나온 것처럼 유독 바람 소리가 막 쫙 불면서 나뭇가지 흔들리는 탁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네이버 지도로 청송을 이렇게 찾아봐요. 예. 뭔가 이 산이 아닐까, 이 골짜기 가니까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강북 팬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이렇게 레전드로 이야기를 잘 하시네요. 엄청. 아유, 근데 중간에 많이 떨어가지고 아직도 아니, 떨리네요. 이게 떨린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팬더님께서 이야기만 더 있다면 앞으로 또 더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신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이야기가 더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게 딱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지금 그 아재의 이야기는 요걸로 끝이고요.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산 타면서 경험한 게 있긴 한데 이야, 됐다. 근데 산 그거는- 담당해주세요, 그냥. 예. 돌비 산 담당. 국내 산으로 담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빠져들게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북 팬더님께서 삼촌이 유독 술만 마셨을 때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셨는데 너무 이야기 표현도 잘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도대체 뭐였을까? 도대체 삼촌이 알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